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현재 보면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부자라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겠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기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쟁이보다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댓글을 봤더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욕하는 댓글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자영업자는 정말 부자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정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상공인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언론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신문 타이틀이 나왔어요. 내 집이 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부등호 이렇게. 내 집이 있다라고 말한 자영업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집이 있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월급쟁이보다. 그러면서 서울 월급쟁이 절반이 무주택이다. 또 이런 카피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직장인보다 주택 소유율 13%포인트 정도 더 많다. 이런 기사였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통계청이 29일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56.3%가 주택을 소유한다. 한마디로 월급을 받는 이 임금 근로자는 이제는 보통 월급쟁이들이죠. 이런 분들 절반 수준이 56%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영업자, 한마디로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이런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비임금 근로자는 69.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비임금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내전만 원에 성공한 셈이다 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요, 이게 뭐 팩트예요. 뭐 부정할 건 없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고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막 봐라, 자영업자 69%가 주택 소유했다. 10명 중 7명이 내 집만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기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자극적이죠. 내 집이 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부등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본 국민들이 부정적인 여론 안 생기겠습니까? 자영업자 이렇게 내 집만 집도 있고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보다 더 좋다.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임금 근로자는 절반 수준은 56%, 비임금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여러분 임금 근로자에는요 누가 있죠? 사회초년생도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내 집이 없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20대들 내 집이 다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월급 모아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단계인데 20대가 집 있는 거는 그거는 증여받은 거죠. 상속 아니면. 아니 당연히 사회초년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놔줄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분들은, 여러분 자영업자 아시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시니어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상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다고요. 자영업자분들은요, 물론 20대 30대 창업해서 자영업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대다수가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나이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런 임금 근로자보다는 주택을 많이 보유할 수,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더 임금 근로자보다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를 나눠 나갔고, 자영업자가 훨씬 더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월급쟁이보다 부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오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밑에다가 댓글 다는데 막 뭐 자영업자들 이거 봐라, 뭐 힘들다고 하는 거 다 뻥이다 이러면서. 네?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통계청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밑에다가 좀 설명을 써놨어야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월급쟁이 열심히 하고 나중에 창업해서 음식 장사하고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설명이 써져 있던지. 통계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뒤에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 임대업자들이 비임금 근로자로 잡히는 영향이 있을 것. 그렇죠. 맞죠. 이 비임금 근로자는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도 있다고.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거를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임금 근로자가 월급쟁이들이 자영업자보다 못 산다, 뭐 자가 소유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이게 저는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이 나와줘야 되고요. 지원이 나오려면 여론이란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만들게 하는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면 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한 사실 지원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은 뭐야? 이런 거를 팩트체크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작년과 재작년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나왔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장사 못하게 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였죠.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구나. 내가 갔던 매장 문이 닫혀 있으니까 와, 이분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러니까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에서 다 수긍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 도와줘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렵단 말이에요.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런가요? 이걸 마치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부자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자가소유가 많고 월급쟁이보다 더 잘 사세요? 더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 안 힘드세요? 정말로 지금 막 댓글에 써져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부자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보는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게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열을 낼까요? 이미 여정가족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경제평론 하잖아요.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23년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울 겁니다. 재정 긴축 들어간다고 정부가 발표했고요. 경기도 완전 이제 하강 국면이고요. 침체 국면을 가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높아지죠. 너무 어려울 거고 힘들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열을 내는 이유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두 명 이렇게 무너지죠.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많이 받았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거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그럼 1금융권이라도 안전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럼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그럼 시작이 안 나오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죠. 저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당 얘기하고 야당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추경 얘기는 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한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를 또 반대편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여정 올드 멤버들 아시잖아요. 작년부터 저는 추경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어느 중심이었냐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을 봤을 때 이런 정말 오해하는, 이렇게 오해를 유발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은 안 됩니다. 한결같아요. 저 이런 거 계속 잡아낼 겁니다. 이런 거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에서 봤을 때에 정말로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정보들은 하나하나씩 바로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히 특고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섹터들,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누구 편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좌우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구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재작년과 작년에 다 겪어봤어요. 추경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구독을 할 때다 보니까 추경 얘기할 때 많이 오해 받았습니다.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뭐 추경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뭐 이렇게 다른 편으로 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 익숙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아, 이분께서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오해 풀리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그렇게 이제는 물론 제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워요.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도와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부정확한 정보들, 오해하게 만드는 정보들, 여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정보들 제가 계속 팩트체크하면서 잡아나갈 겁니다. 오해 없도록 할 거예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변함없죠. 늘 꾸준합니다. 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그냥 저는 뭐 좌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지금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막 이슈 만들 때 막 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만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하고 지금은 뭐 아무도 관심이 안 갔잖아요. 누구라도 한 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예, 욕을 먹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힘드신 분들 편에서 얘기하고 오해했으면 오해 풀어드리고 누군가는 얘기할 사람이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부족하는 건 저도 알거든요. 예, 부족하지만 그 역할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아, 너무 힘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요 자꾸 이런 거 오해하게 만들고 막 편가르게 하고 이런 거 다 팩트체크해서 올바르게 잡아나갈 겁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이제는 정보만 드리려고 짧게 얘기했는데 여정 가족님들 좀 들어보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이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죠. 막 신용도 낮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곳인데 여기서도 자영업자 컨설팅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만간 제가 그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뭐 기간이 있는 지원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끝났는지 아니면은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중에서 이제는 세이마울씨라든지 정말로 이렇게 서민 자금을 쓰시는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을 위한 정말 컨설팅 지원인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상담 받아본 것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지원 기간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조만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했거든요. 그쪽이랑 서민금융진흥원 쪽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로 지금도 이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 만약에 종료된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조만간 빠르게 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정말로 이거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방송 혹시 보시면 청소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청소업을 하는데 뭐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에 다다라서 지금 막 신용 불량자 되고 그 다음에 딸까지 딸 이름으로 이제 대출까지 다 받아버려 갖고 이제 딸도 이제 거의 신용 불량자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한계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원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오늘 당장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특히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어렵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예,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더 어렵게 되고 더 막 진짜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 어려움 같이 이겨낼 수 있다. 예, 긍정적인 언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